창세기 백문백답 노아홍수와 화석 형성.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노아홍수 때 어떻게 화석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혼탁류가 퇴적지층을 형성하는 실험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아가서요, 성경에는요 퇴적지층과 화석을 연상시키는 말씀들이 발견됩니다. 노아홍수를 지칭하는 특정 단어 마불이라는 단어잖아요. 마불. 구약 성경에 12번 사용됐고요. 또 이 단어는 본래 의미가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발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창세기 6장 7절에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시겠다. 마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냥 땅과 함께 멸하시겠대요. 썰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대로 마불은 바로 야발에서 유래했는데요. 야발은 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흐르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마하. 또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썰어버림을 당하시되. 지금 썰어버리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땅과 함께 멸하다, 흐르다. 이 단어들을 한번 종합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엄청난 물의 흐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썰어버렸어요. 이게 퇴적지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살아있는 것들이 다 멸하실 때 퇴적지층 속에 묻히면 땅과 함께 멸하는 게 되겠죠. 마치 퇴적지층 속에 화석화시키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냥 멸하겠다.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셨으니까 지층 속에 매몰시키겠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퇴적지층 속에 매몰되어서 화석화된 상태로 우리에게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퇴적지층은 그 속에 화석생물과 함께 모두 석화되어 있잖아요. 퇴적지층도 돌이고 그 속에 화석도 돌이고, 그치? 퇴적지층이 쌓일 때 화석생물들은 거기에 매몰됐고, 화석생물들의 모습을 보면요, 화석생물들이 부패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석화되었기 때문에 생생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석화되었을까? 묻히면서 어떻게 석화되었을까? 화석이 어떻게 석화되는가 우리가 우선 살펴볼게요. 1886년 6월 새벽 뉴질랜드 북방 섬 타웨와의 이 북쪽에 위치한 이 산에 산정이 29km나 뻥 날아가는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매몰된 곳을 60년 후에 발굴해 보니까 돼지고기가 돌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모자도 돌이 되어 있고요. 이게 소세지잖아요. 소세지, 밀가루 포대, 이게 다 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화석이잖아요. 어떻게 이것들이 화석이 될 수 있을까?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기품의 샘이 터져 올라온 거죠. 화산 분출물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보통 물과 달라서 어떻게 된다? 돌로 만드는 물입니다. 교결 물질이라고 하죠. 엄청난 농도의 광물질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광물질들에 의해서 돌이 되는 거죠. 시멘트 속에 들어가면 시멘트가 흠뻑 적셔지면 시멘트가 되잖아요. 뭐 넥타이든 뭐든 다 시멘트로 흠뻑 적셔지면요. 그리고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기물들은 전부 다 이제 분해돼서 썩어버리고 뭐만 남겠습니까? 시멘트만 남죠. 시멘트 넥타이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죠. 화석화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적석에서 석화목을 만드는 방법. 수백만 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나무를 화석화시키기를 원하는가? 이와 같이 해보라. 이렇게 유레카 러트라고 하는 논문지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요. 목재수의 소나무와 포포레나무 조각을 조금 구해와라.
그것을 2일 동안 산욕조에 담가두라. 그리고 그것을 2일 더 규소용에게 담가두라. 규소는 유리질이잖아요. SiO2. 공기 중에 말리고 아르곤이 채워진 화로에서 1400도씨로 2시간을 처리해라. 그리고 아르곤 내에서 실온으로 냉각시키라. 얍적석 석화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산욕조에 들어가고 규소용에 담그면 이 용액들이 그 나무 속에 스며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 채워진 화덕에서 1400도씨로 이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태운다는 거잖아요. 태운 거. 그럼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질은 다 타버리고 뭐만 남겠습니까? 그 속에 스며들어간 광물질들만 남아 있어서 이게 뭐가 됩니까? 규화목, 석화목 이렇게 해서 화석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퇴적 지질학 학회지 2004년 7월호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 규화목, 화석이죠. 화석나무. 이것이 빠르게 석화되었음이 틀림없다는 증거로서요 나무의 급격한 석화에 대한 그들의 실험을 보고한 5명의 일본 과학자들 논문이 실렸습니다. 예, 다테야마 온천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다테야마 온천 여기 있대요. 여기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지역 자생종인 신선한 오리나무 10조각을 스테인리스 철사로 묶어가고 1990년 8월 28일에 온천수가 흐르는 곳에 나와졌다. 온천수 하면 다른 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온천 여러분 가보시면 우리 온천은요 무슨 뭐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러면서 막 어떤 광물질들이 풍부한 거 막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온천은 저 땅속 깊은 데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많다? 광물질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년 후에, 2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꺼내봤고요. 그리고 7년 후에 또 꺼내봤어요. 그래 봤더니 실험 장소 온천수는 실험 기간 내내 50도에서 52도의 온도와 2.95에서 3.0의 pH를 유지했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찌 됐냐? 전기로 속에서 나무를 태우고 나니까 유기물질을 제거되죠. 그러니까 그 제속의 규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 잠겨있던 기간이 1년에서 7년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실험된 나무조각 규화 양은요 0.7%에서 38.1% 7년이 지나니까 38.1%가 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퇴적지층과 화석의 석화를 한번 생각해보죠. 노홍수 때 그 막 퇴적지층이 엄청나게 만들어졌다. 그럼 그 속에 생물들이 묻혔다. 그런데 왜 석화되겠는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생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여행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미네랄 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미네랄. 좀 이상하죠? 예,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네랄이 우리말로 뭡니까? 돌이죠. 돌. 미네랄 워터는 돌물입니다. 돌물. 근데 재밌게도 이 생수는요 내가 이 강의 갔다가 아주 재밌었는데 찍어왔는데요. 석수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 하이트 진로에서 나왔네요. 석수, 돌물, 그죠? 돌물, 미네랄 워터. 예.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요, 땅속 깊은 심청 광천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선전해요.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뭡니까? 돌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돌이 많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돌 물질이. 모든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깊음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요 엄청난 광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결 물질로서 퇴적지층과 거기에 묻힌 생물 화석들을 어떻게 해요? 석화시킨 거죠. 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큰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올라온 물에는요 풍부한 미네랄의 함유도 있어서 이것이 교결 물질로 기능해서 이 물은 마치 시멘트처럼 즉시 석화가 시작되게 했죠. 그러니까 화석 생물들은요 부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 모양 그대로 생생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유기물질들은 이제 부패해서 없어지고 나서 그대로 광물질이 남아 있으니까 생생한 그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화석 생물의 돌 성분은 보면 그 주위 그것을 덮고 있는 퇴적지층의 생물과 동일합니다. 진화론의 지질 조상도가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노홍수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퇴적지층과 화석이 형성됐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야만 하겠죠. 첫째로 격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퇴적지층과 화석화되었다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또 퇴적지층의 나이는 BC 2518년 이후에 형성된 거다. 이때가 노홍수니까요. 이렇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1년 이내에 지구의 온 땅이 물에 잠겼다가
빠른 지판이동, 조륙운동, 조산운동에 의해서 다시 현재의 지형, 물속에 잠겨있다가 지금 다시 육지가 드러났잖아요. 이런 현상이 1년 내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급격한 변화가 관찰된다면 이건 노홍수 때 이루어진 것이 맞다고 우리는 확정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특징이 관찰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노홍수 격변에 의한 화석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관찰되는 사실들이 지질주상도를 지지하는지 성경을 지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